니플에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녀요. 응? 티가 가슴이 안 붙게. 전국에 계신 니플 패치 사장님들 그리고 관련 유통 라인 종사자분들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간 이후로 니플 패치의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로운 상품군을 계속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3년 전까지 니플 패치를 썼었어요. 붙일 때도 그렇고 뗄 때도 그렇고 막 자존감이 훼손되잖아요. 에고 디플레이션, 자아가 고갈된다고. 저는 유륜 자체는 보통 사이즈인데 유두가 고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운동적으로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희망적인 게 있다면 피지컬의 개선이 아주 미묘하게만 되더라도 시각적인 차이는 엄청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니플 패치로부터 영구적으로 우리가 해방되는 운동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극복해온 겁니다. 운동적인 거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 운동적인 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선행과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선행과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안 좋은 습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게 되는 습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 세 가지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적인 해법은 충분히 예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터치하면 됩니다. 상부 흉근의 볼륨을 키우고 하부나 이 가슴 전체의 지방량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팔이면 가슴이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티셔츠를 입었을 때 여기가 돌출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럼 요거는 이렇게 입었을 때 티셔츠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여기를 끄집어내고 여기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끄집어내는 게 상부 흉근을 발달시키고 집어넣는 게 지방을 감량하는 건데,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의 지방을 감량시키는 거는 그런 방법은 시술적인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지방을 다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부 흉근의 발달이 시각적으로 더 도드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잡을 거예요. 상부 흉근의 근비대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입니다. 근데 저도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계속 했었어요. 저는 두 가지 니즈가 있었거든요. 상부 흉근을 키워서 젖꼭지 대가리 숙이고 싶었고, 여기 가슴 이제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을 채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막연한 인클라인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막연한 인클라인이라고 하면 벤치에서 각도를 좀 주고 플랫이 아닌 각도를 좀 주고 수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인클라인 운동도 루틴에 넣고 하면서 어느 순간 니플 패치가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됐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느 날 오늘부터 이거 필요 없겠다 이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티셔츠를 입었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보니까 제가 이 벤치의 각도를 바꾼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벤치만 딱 두고 보면은 이거는 가슴 운동인가 어깨 운동인가 모를 정도의 각도. 보통 헬스장에 있는 벤치를 이빠이 세우면은 거의 90도나 조금 이제 90도보다 조금 안 되는데, 여기서 한 칸 내지는 두 칸 정도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벤치에 앉아서 우리가 흉골을 최대한 들어주는 거예요. 최대한. 흉골을 최대한 들어주려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목이고 이 흉추, 이 가슴에 있는 이 흉추가 유연해야 돼요. 이렇게 뒤로 확 제껴야 돼요. 흉추를 이빨 제낀 상태에서 팔꿈치는 지면과 수직이죠. 이 상태가 나오려면은 내가 이 흉추 가동 범위가 나오는 벤치가 거의 수직으로 다 서 있어도 이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타겟하냐면 막연하게 상부, 중부, 하부가 아니에요. 상부 중에서도 어느 정도 상부냐면 쇄골 있잖아요. 이 쇄골 바로 밑에 여기를 찢을 거예요. 여기를 찢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즉각적인 거예요. 특히나 고볼륨으로 때렸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상부가 중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끝에까지, 이 쇄골 바로 밑에까지 근섬유 손상을 안 시켜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얘는 아직 새 거라는 거야. 새 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데미지를 꽂아주는 족족 근섬유의 과잉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쇄골 밑에까지 근비대를 일으키신 분들은 저 영상을 안 보겠죠. 그래서 쇄골 밑에를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인클라인 한다고 이렇게 누웠어요. 쇄골 라인이랑 봤을 때 얘 멀잖아요. 무게가 여기 걸리는데 이미 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더 누웠어. 더 눕고 흉추를 더 열었어. 그러면 내 무게가 걸리는 라인이 거의 지금 쇄골에 가깝게 온단 말이야. 가깝게. 이 말은 뭐냐면 이 세팅을 했을 때 우리가 벤치를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프레스 동작에서 이 궤적이 거의 내 코를 스치게 되어 있어요. 스미스렉에서 좀 안전하게 수행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덤벨로 하면은 더 많은 가동 범위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 밸런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 바벨로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얼굴이랑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조금만 밸런스가 흔들리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얼굴을. 그래서 스미스렉에서 딱 내가 인클라인 벤치를 딱 위치를 시켜놓고 앉았을 때 이걸 내렸을 때 거의 내 코를 스치게끔. 그래서 흉곽을 이빠이 열었을 때 바를 잡고 있는데 손이 거의 쇄골 라인에 오게끔. 이렇게 돼버리면 쇄골 밑에 다 찢어집니다. 새거라 했잖아요, 아직. 새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손상이 되고 여기서 초과 회복이 그대로 다. 그럼 여기가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빨리 올라. 그리고 가슴 안쪽이 모이지 않는 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가슴 안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플라이를 많이 하는데, 조금만 세겠습니다. 플라이를 많이 하는데 이 가슴 섬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안 생겼다고, 근섬유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안쪽에 있는 이렇게 손살 키워서 얘를 채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모으는 것만 계속해서 되는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찢어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던 게 최상부. 여기 쇄골 밑에. 자, 운동적인 방법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이걸 위해서 기능적인 선행과제가 2가지가 필요합니다. 2가지가. 계속 말씀드린 흉추의 유연성입니다. 흉추의 유연성. 2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2번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체적인 결함이죠. 라운드 숄더가 해소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말려있으면 흉추의 유연성이 나와도 우리가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려있으면 미는 것도 안 되고 당기는 것도 안 돼요. 여기가 회전근개라고 해서 상완골과 쇄골과 견갑, 이 3가지 뼈가 만나는 부분인데, 관절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절을 넣는 주머니라는 뜻인데, 요 안에 관절낭이 윤활유도 있고 막 매끄럽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런 상태에서 석고처럼 굳어가지고 뜨드드득 하려면 이게 뜯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 3가지 뼈가 서로 간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말려있으면 밀어도 아프고 당겨도 아픈 거예요. 이게 해결이 먼저 안 되면 흉추의 유연성이 나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제가 실제로 라운드 숄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오른쪽이. 제 오른손잡이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책상머리에도 되게 오래 앉아 있었고, 회사 다닐 때도 컴퓨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마우스를 멀리 뒀던 거예요. 제가 어깨가 여기서 빠지면서 이 상태로 이제 굳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바벨 들고 무게를 걸어버리면 오른쪽 어깨가 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몸쪽에. 그게 딱 보이거든요. 도수 치료도 굉장히 많이 받고, 침도 많이 받고, 한 2년 동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깨를 이제 열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운동도 병행했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를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개선을 본 거는 운동이었어요. 도수 치료를 하면서 그 선생님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제 지식도 많이 쌓았고, 스트레칭적인 부분도 많이 했는데, 이 스트레칭적인 게 저는 운동도 바쁠 때 퇴근하고 빨리빨리 하고 또 집에 가고 빨리빨리 뭐 하고 해야 돼가지고 항상 마음이 급했거든요, 헬스장 가면. 그래서 이 정적인 걸 하면은 이걸 약간 못 견뎠었어요. 우리가 유튜브에 라운드 숄더 펴는 법 이런 거 검색하면 정보가 워낙 많을 텐데, 수건 가지고 여기 잡고 이렇게 잡아서 수건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 당겨서 여기를 뒤로 펴주는 거, 그런 스트레칭이 있었고, 누워서 하는 것도 있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모든 것보다도 제가 효과를 봤던 거는 운동이에요. 그게 뭐냐면 슈러그, 바벨 슈러그로 고중량으로 바벨 슈러그를 하는 거예요. 슈러그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승모근 운동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상부 후면이에요. 상부 후면. 바벨로 무게를 걸고 으쓱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깨가 앞으로 빠져 있으면서 여기가 다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근육들이. 여기는 반면에 단축되어 있고, 여기는 뭐냐면 어깨에서 가슴으로 바로 들어오는 이 부분은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소흉근이 굉장히 단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얘가 당겨주고 얘는 조금 이완이 돼줘야 밸런스를 맞아가는데, 개선을 위해서 관절에다가 직접 침투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변 근육을 활용해서 이걸 자세를 잡아가는 그런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하게 됐던 거예요. 슈러그를 하니까 이게 점점 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흉추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운동적으로 극복을 한 거죠. 운동적으로. 흉추의 유연성이 안 나오면은 벤치를 눕혔다가 조금씩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륨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가동범위나 새로운 궤적을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횟수를 많이 하거든요. 몸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게 돼요. 근데 어깨 부분은 하다 보면이 안 돼. 요 뒤에 근육을 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 슈러그 동작을 많이 안 했다면은 더 효과가 더 클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나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전문가로서 어떤 지식을 전달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모든 지식과 어떤 기술의 소비자로서 제 몸에 적용해봤을 때 가장 효과가 있었다, 제가 실제로 체감했던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검증된 그런 리소스를 통해서 취득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물어봐 주신다고 하면 제가 언제든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운동적인 해법과 기능적인 선행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운동적인 해법 중에서 요거 지금 말씀드려야 되죠. 지방 감량은요, 유산소 좋지만은 제 운동 커리어 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지방을 뺀 운동은 버피 점프입니다. 근데 제가 버피 점프를 지금 추천 안 드릴 거예요. 러닝도 추천 안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상태라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체지방률이 20% 안쪽인 분들보다는 바깥쪽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러닝으로 했을 때 부상으로 이어질 부담이 또 있고, 버피 같은 경우에는 버피를 하면서도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우리가 이제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다리를 회수할 때 있잖아요. 다리를 회수할 때 점프하잖아요. 이 동작에서 회수를 할 때 이 요추가 말려버린다고요. 버피를 100개씩 했는데 이 100번 동안 이 멀쩡하게 잘 있는 디스크한테 얼굴 좀 보자, 잘 지내냐 계속 물어보는 꼴인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퍽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척추를 측면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척추뼈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뼈가 되게 이제 반듯반듯한 사람이 있고 뭉뚱뭉뚱한 사람이 있고 그 뼈 뒤에 보면 검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이거의 크기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 얼굴 생기세 다르듯이. 그래서 이 신경이 좀 넓은 사람들이 있고 좁은 사람들이 있는데, 넓은 사람들은 디스크가 조금 나와도 뭐 다리의 통증이라든지 저림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좋은 거죠. 근데 좁은 사람은 조금만 나와도 척추 협착 뭐 시술해야 되고 막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좁은 편이에요. 엑스레이 찍었을 때. 우리 와이프보다도 제가 훨씬 좁았어요. 선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완전한 동작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바벨 스쿼트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지방 감량의 방법은 바벨 스쿼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방만 감량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둘 중에 하나 그냥 해. 부상 위험 뭐 알아서 해.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동시에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거. 근비대를 같이 하면서 지방 감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체를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산소를 통해서 이제 고갈식의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하체 근력 운동을 통해서 몸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는 방법으로, 그러면서 식사량만 조금 조절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상부 흉근만 딥다 때린 것보다, 또 상부 흉근 때리면서 유산소를 엄청나게 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얘가 요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요렇게 나오면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티셔츠를 입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더라도 이게 조금만 나오고 이게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가 티셔츠 입는 게 전혀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피지컬에 조금 미묘한 차이가 시각적으로 엄청 큰 차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옷 입는 게 자연스러워진다. 저는 예전에 제가 했던 처방이 뭐였냐면 니플 패치도 있었고, 이쪽 부분에 막 이 프린트 들어간 옷 있잖아요. 막 글씨가 있거나 로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입고, 주머니 양쪽에 있는 거 그런 거 카라티 막 찾아서 사 입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원단이 두껍고 이런 거 나왔는데, 사실 원단이 두꺼운 옷을 입으면은 머슬핏을 입으면 멋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게 돼야지 멋있어. 니플은 안 보이겠지. 근데 우리가 영구적으로 숨바꼭질랑 빠빠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입니다. 이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올여름에는 아마 반팔이 다시 옷장에 들어갈 때쯤에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 여름에는 당당하게 우리가 입고 싶은 반팔 다 입고 다닐 수 있다. 이게 좀 나오면 니플이 좀 보여도 된다니까. 용서가 된다고. 내 스스로가 용서가 된다고. 그러면 운동적인 해법과 기능적인 선행과제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운동적인 해법은 두 가지다. 상부 흉근의 근비대, 그리고 신체 전반의 지방 감량. 왜? 특정 신체 부위의 지방을 감소시키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방 감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부 흉근의 인클라인인데,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번도 터치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쇄골 바로 밑에 있는 극상부 흉근, 여기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선행과제로 흉추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라운드 숄더의 해소가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 다 운동적인 방법으로 조금은 해결을 했습니다.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동이 뭐였죠? 슈러그다, 슈러그. 단축되어 있는 어깨 후면 쪽에 있는 근육들을 요 상부들과 같이 한번 끌어올려주고, 앞에 있는 소흉근이라 했죠? 여기를 볼 마사지 같은 걸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 많이 단축되어 있는 이 소흉근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바벨 슈러그가 라운드 숄더를 해소해주는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선행이 되고, 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극상부 흉근 타겟으로 고볼륨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여기가 매일매일 알이 배겨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신체 전반의 지방 감량은 유산소도 좋지만 우리는 근비대랑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바벨 스쿼트로 갈 거다. 바벨 스쿼트. 큰 근육을 때리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동작으로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완벽하지 않아도 티셔츠 입는데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피해야 할 습관이 있어요. 자, 이게 니플에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녀요. 응? 티가 가슴이 안 붙게. 가슴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슴을 꺼트려 버려. 왜냐면 가슴 들면 찌찌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계속 이러고 다닌다고. 이러고 다니면 뭐예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정면으로 충돌해 버리는 거라고. 이게 흉추가 지금 굽었죠? 어깨 다 말렸죠? 이러면은 이 선행과제 자체가 엄청난 과제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악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행과제가 어려워지니까 상부 흉근의 근비대는 더 어렵겠고, 내가 별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위에가 안 나오면은 난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굽어지고 가슴이 푹 꺼져버리는 거야. 딱 정면에서 봤는데 명치가 저 뒤에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들어야 돼요. 제 기준은 20%일 때, 체지방률이 20% 넘어가면 이게 가슴에서 젖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20%부터.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가슴 근육이 잡혀있다고 하면 20%가 되면은
뭔가 이런 그립감이 생겨. 약간 슬퍼 보여. 그게 요거예요. 요 밑에 있는 지방을 싹 빼야 된다는 거지. 근데 특정 부위의 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따로 없으니까, 지방 흡입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되면은 벌써 내가 봤을 때는 패션 근육은 돼 있어.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직장 다니면 몸 키우는 방법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 제가 루틴을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 루틴에서 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루틴 안에서 바벨 슈럭을 넣는다고 하면 8어깨 복근하는 날 있잖아요. 8어깨 복근하는 날, 어깨 운동을 바벨 슈럭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추가를 하면 좋은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그 루틴을 말씀드린 거는 운동이 인생의 1번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가장 명료하고 지속 가능한 루틴을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계속 추가하면 좋죠. 그럼 끝도 없단 말이죠. 그런 취지에서 만든 영상이고, 거기서 이걸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요 바벨 슈러그를 8어깨 복근에서 격주로 2두 3두 측면 복근, 2두 3두 후면 복근, 이렇게 격주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 측면 후면에 요걸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고중량으로도 하고 고볼륨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수개월 안에 체형이 많이 개선될 겁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하시든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시든 루틴이 필요하실 때는 몸자 더 루틴에 대해서도 한번 꼭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편히 남겨주시거나 DM 주시면 제가 최대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잘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에 계신 니플 패치 사장님들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